네, 이번 시간에는 영어는 어떤 어순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는 다른 어순을 갖고 있죠.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않았을까요? 저랑 비슷한 세대를 지내신 분은 장방시 또는 방장시,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장소, 방법, 시간 순서대로 쓴다. 영어는 또는 방법이 앞으로 와서 방법, 장소, 시간 이렇게 쓴다. 장방시 또는 방장시라고 우리가 조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I arrived 난 도착했어요. at the office 사무실에 by taxi 택시를 타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런 순서로 되어야 된대요. 장소가 나오고 여기 장소가 나오죠.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는데요. 꼭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될까요? 자, 다른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영어는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보통 작은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작은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큰 범위로 나갑니다. 작은 걸로 시작을 해서 자꾸 큰 범위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I arrived at the office. 자, office가 있고요. 여기가 오피스가 있죠. 오피스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그러면 여기가 택시 타고 온 택시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카메라라고 생각하시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the office를 찍고 그다음 조금 더 크게 범위를 조금 이제 줌 아웃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타고 왔던 택시가 보이죠. 조금 더 줌 아웃을 해보세요. 하늘이 보이죠. 그러면 this morning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넓은 범위까지 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작은 범위? 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작은 걸 먼저 개별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는요 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소 표기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큰 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작게 가죠. 반면에 영어의 주소 표기는요.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알았죠. 자,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요. 윌셔 블러버드, 그다음 도시가 나오고 도시가 보다 큰 주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라가 나와요. 이렇게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인 거예요. 조금 다르죠. 역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우리는 어떤 의식이 집단을 중요한다 이런 느낌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교실,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엄마 친구한테 소개해요. 여기가 우리 엄마야.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온 애라고 치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너랑 나의 동시에 엄마라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 중에 자꾸 우리 엄마 야 여기에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와이프야. What?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와이프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의식 중에 우리 엄마, 우리나라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큰 걸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고요. 그 다음에 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되게 중시해요. 개인을 되게 중시하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걸 앞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걸 앞에다 쓰고 큰 걸 앞에다 쓰는 거죠. 자,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시면 자, 나는 저녁에 서울에 있는 삼성 호텔 로비에 있는 큰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봤다. 이걸 영작을 해보래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죠. 아니, 어떤 식으로 영작을 하라는 거야? 어떤 순서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으로 간다.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영어를 보면요. I saw a girl. 자, 여기 보이죠? Playing the piano on the big stage. 그 다음에요. In the lobby of 삼성 Hotel in Seoul in the evening.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보이나요? 자, 영어는 확장입니다. 확장. 조그만 곳에서부터 앞으로 큰 걸로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요. 먼저 여기에 자, 여자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자, 여기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있고요. 자, 카메라를 먼저 또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조그만 것을 먼저 촬영을 하세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줌아웃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피아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먼저 촬영, 조금 더 크게 줌아웃, 피아노가 보이죠? 그래서 더 피아노.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보면요, 바닥까지 보이겠죠? 여기까지 보이겠죠? 뭐가 보이죠? 이제는 네, 큰 빅 스테이지가 보입니다. 빅 스테이지가 보입니다. 조금 더 크게 줌아웃을 해볼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The lobby of 삼성 호텔. 삼성 호텔의 라비가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됐죠? 조금 더 크게 더 볼까요? 더 앞으로 나와볼까요? 줌아웃을 해보세요. 뭐가 보이죠? 네, 서울이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이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하늘이 보이죠? 그러면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영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첫 달, 두 번째 달, 뭐 세 번째 달까지라고 보시면 그때가 제가 되게 주눅이 들었죠. 아니, 저 원어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우리는 이렇게 외웠는데 뭐 장방시, 방장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쑥쑥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살펴보고 관찰을 해봤더니 나중에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저기도 똑똑한 사람이 있겠지만 영어를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체득화가 된 거죠. 먼저 작은 건 먼저 얘기하고 큰 걸 나중에 얘기하는 식으로 체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장방시, 방장시 이런 걸 사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아주 영어가 골치 아픈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a girl playing the piano on the big stage in the lobby of Samsung Hotel in Seoul in the evening. 나 이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가죠. 저녁에 서울에 있는 삼성 호텔 로비에서 있는 큰 스테이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먼저 보시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The Big Stage를 먼저 보죠. The Big Stage. 보다 크게 들어가죠. 다시 보죠. The Lobby of 삼성 호텔이 보이죠? 삼성 호텔보다 더 큰 개념은 서울. 서울보다 더 큰 개념은 The Even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작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먼저 보죠. The lobby of 삼성 호텔. 자, 이거는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됐나? 보통 우리는 이제 of를 의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삼성 호텔의 라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작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갑니다. 라비보다는 삼성 호텔이 크죠. 그래서 The lobby of 삼성 이렇게 되고요. 자,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역시 of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말 해석은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만 역시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 하나보다는 나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의 친구들 one of my friends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럴까요? 독해에서도 이 개념을 알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의 개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한 남자. 자, a man 나오죠? Giving food to his dogs.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하죠. 뒤에서부터 가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의 개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한 남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먼저 가장 작은 걸 먼저 얘기를 해주죠. a man. 여기에 man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어면을 찍으면요,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나오죠. 조금 더 줌아웃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는 뭐가 보이죠? 음식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giving food. 그럼 여기에 뭐가 있나요? 우리 댕댕이 한 마리가 있죠. 댕댕이 한 마리, 꼬리 여기 있고요. 댕댕이 한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to his dog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르면 자꾸 외워야 돼요. 자, 우리도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영어는 훨씬 더 쉬워지고 영어의 어순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요. A man giving food to his dogs. A man 여기, a man giving food 여기요. to his dogs. 개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한 남자.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말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사 앞에 모든 수식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명사가 있죠? 우리말에 여자, 어떤 여자? 서울에서 있는 삼성호텔에도 있는 큰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드디어 이제 명사가 나옵니다. 여자라고 돼 있고요. 자, 눈치채셨나요? 영어는요? 아니에요. 명사가 맨 앞에 있고요. 수식하는 말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수식하는 말이 뒤에 있다는 말은 아까부터 작은 개념에서부터 큰 개념으로 확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뒤에 수식이 붙는 거예요. A girl, 이제 명사를 먼저 쓰죠. 그 다음에 playing the piano, 조금씩 자꾸 확장을 해나가죠. On the big stage, 또 확장하죠. In the lobby of 삼성 호텔 in Seoul.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시면 영어 어순과 우리말 어순을 차이점을 알게 되면 영어 어순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이제 자, 거리를 달려 내려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자, there are 몇몇 뭐뭐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문제는 여기죠. A couple of people. 자, 몇 사람들. A couple of라는 말은 몇몇이죠. 자, some people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A couple of people.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running down the street.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역시 여기에 먼저 뭘 그려요? 네, 사람들을 그리게 됩니다. A couple of people. 몇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더 먼저 그 다음에 확장을 해보죠. 먼저 여기를 먼저 찍어보세요. 여기 카메라를 먼저 여기만 찍는다고 보시고, 그러면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동작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a couple of people. 그 다음에 조금 더 요만큼 더 카메라를 줌 아웃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이 보이죠. 그래서 running down. 여기 뭐가 보입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street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street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시면 돼요. 작은 개념에서부터 큰 개념으로. 다시 하면요. There are a couple of people running down the street. 거리를 달려 내려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쉬워지나요? 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말도 상당히 우리가 오래된 표현이고, 생각은 좀 나실 거예요. 성질 먼저 나오고, 대소, 형사에서 모양, 신구, 새롭고 오래되고, 색상, 색깔, 기원, 뭔지 모르겠지만 기원, 또 재료, 뭘로 만들어졌는지로 순서를 우리는 써야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말대로 해보면요. A box에 형사 3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red, small, square. 정사각형이에요. square는. 자, 이러한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 말대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저 사람들은 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할까? 가만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A small square red box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고 정사각형 모양의 빨간 박스, 요런 모양, 요런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이에요. 빨간 박스, 작고. 왜 여기 나올까? 스몰이 먼저 나와야 되고 square, 그 다음에 red의 순서로 나와야 될까? 이렇게 보지 말고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뭐냐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먼저 그 빨간 작고 정사각형 모양의 빨간 박스를 100m 여기다가 100m 앞에다 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100m라고 생각하세요. 100m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 세 가지 성질 중에서 뭐가 먼저 보이냐 하면, 작은 게 먼저 보이겠나요? 정사각형 먼저 보이겠나요? 그 다음에 빨간 게 먼저 보이겠나요? 아주 저 멀리 있죠. 저 멀리 있으면 먼저 작고 큰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요 셋 중에서.
따지자면 조금 더 앞으로 올까요? 한 50m 앞으로 올까요? 여기 보면요. 둘 중에 뭐가 먼저 보이겠죠? 네, 그래도 모양이 먼저 보이겠죠.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면 드디어 무슨 색깔이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small square red box라고 표현을 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는 square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앞으로 빼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이런 순서로 따르는 게 가장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박스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볼까요? red nice, red nice, nice red box. 어떤 박스를 할까요? 자 먼저 요거 마찬가지로 먼저 100m 앞에다가 저기다가 먼저 두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보일까요? 빨간 게 먼저 보일까요? 나이스한 게 보일까요? 나이스라면 좋고 나쁘다 이런 느낌이죠. 뭐 만져봐야 알 수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멀리 보일 때 100m 앞에 네 아무래도 빨갛고 이런 게 먼저 보이겠죠. 가까이 오면요 이제 이게 좋구나 품질이 좋구나 꼼꼼하게 잘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쓰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역시 언어는 역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people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보죠. 5명이 있는데요. 되게 키가 크대요. 자,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아주 멀리서 볼 때 키가 큰 게 먼저 보이나요? 개수가 먼저 보이나요? 한 200m라고 볼까요? 네, 한 5개가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게 되면 키가 크구나. 2m가 되구나. 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 거 여러분 거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오래된 작은 유럽산 오토바이.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역시 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My old little European motorcycle, my little old European motorcycle. 자, 여기서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네,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자, European motorcycle.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셋 중에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요 둘 중에는, 그쵸? 작고 큰 게가 먼저 보이겠죠. 리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가까이 왔어요. 좀 새 건데, 오래된 건데, 이런 느낌이 보이고, 가장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오토바이에 로고가 보이겠죠. 어떤 로고가 보이겠죠. 이건 유로피안 모델이구나. 아니면 일본산이 저기구나. 한국산이구나. 보이겠죠. 순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My little old European motorcycl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다음 거 보시면 또 자, 나는 봤어요. Two walking pretty girls. 걷고 있는 2명의 예쁜 여자들을, 소녀들을 봤어요. 순서 볼까요? 순서 볼까요? 순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자, 가장 멀리 있으면요. 네, 개수가 보이죠? 요 셋 중에 성질 중에서 좀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 좀 가까이 오게 되면요. 걷는지 뛰는지가 좀 보이게 될 테고 가장 가까이 오면 가장 한 1m 앞에 보세요. 예쁘다 안 예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wo walking pretty girls. 자, 한번 보세요. Look at the couple of tall buildings. 자, tall building에 몇 개를 보세요. 건물들이 상당히 크네요. 역시 a couple of 네, 몇 개가 보이고요. 개수가 보이죠? 멀리 개수가 보이네요. 가까이 오게 될수록 네, 큰지 작은지가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봐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다음부터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